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준도사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한 가지 시리즈를 계속 진행할 거예요. 한 몇 주 정도 계속 진행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제 방송 초기에 이제 SF 사부작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한번 연재했을 거예요.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 사라진 문명 초고대 과학 문명, 그리고 외계인의 비행 접시, 그리고 파충류 외계인 reptilian까지 총 4가지 시리즈를 진행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된 거다 보니까 좀 이제 잊혀지기도 했고, 또 되게 본 게시 탐정이 신경 써서 만든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갖춰서 방송을 하게 됐으니만큼,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자랑하는 작품인데, 그것들을 이제 새로운 무대에서 세팅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아틀란티스의 허와실 3부작이 진행되는데요. 원래 이게 다 합해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긴 장편인데 이걸 3토막으로 쪼갰어요. 여러분 참고로 이 얘기는 제가 인터넷 백과사전 같은 걸 되게 많이 참고를 했는데, 제가 다른 경로로 그 백과사전에 있는 자료들이 야불인지 진짜인지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와 함께 특히 결론 부분은 이전에 다른 이 부분을 연구한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은 얘기들로 제가 결론을 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께 흥미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이제 한번 여러분들께 선보이겠습니다. 아틀란티스의 허와실 첫 번째 이야기, 지구 평평 미지의 남방 대륙설입니다. 약 20년 전에 제 어린 시절에 이제 누구나 그랬듯이 본 게시탐정도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 책장에 소년 소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도서 전집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세계 문학은 물론 위인전기와 각종 모험소설, 아르센 류팡 시리즈를 비롯한 추리소설, 공상과학소설, 괴기소설로 100권이 넘는 전집이었죠. 개인적으로 이거는 꼭 다시 출판됐으면 하는 서적입니다. 오히려 지금 아이들이 읽는 동화나 소설류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우수한 전집이었거든요. 제가 피아노 배우는 생각보다는 그 책을 읽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그 피아노 학원을 다녔습니다. 한민음악학원 밀락동에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10살이 될까 말까 하던 그 나이에 명탐정 셜록 홈즈, 궤도 루팡의 이야기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으니 참으로 본 게시탐정은 어린 시절부터 그 싹수가 보이기 시작했다고나 할까요? 그러다 보니 피아노 실력이 늘 턱이 없잖아. 그 흔한 콩쿠르 한번 못 나가보고 그만두기는 했지만 1년 정도 다니면서 그 책들 다 읽었어요. 책들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지금도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작품이 사라진 대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 책이 지금으로 치면 약간 미스테리 북 같이 이제 각종 미스테리, 신기한 것들을 몇 가지 발췌해서 소개하고 있는 작품인데, 일부는 그 안에 책이 이제 5파트인가 나눠져 있어요. 1부는 바닷속에 깔아앉은 해적도시 포트로열, 2부는 파라오의 저주, 3부는 사라진 대륙 무 아틀란티스, 4부는 인류의 진화과정, 5부는 황금풍뎅이로 부는 암호학, 6부는 미래의 도전이었습니다. 6부작이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참고로 저거 읽었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 9살이었습니다. 근데 저거 기억하는 것도 참 묘한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저거는 기억합니다. 저 책을 다시 구하려고 제가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이미 골동품이 됐는지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거의 30년 된 책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기준으로도 되게 그거 오래된 책이었어요, 그게. 여하튼 이 소년소녀 라이브러리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는 책 가장 서두에 그 책의 대략적인 내용과 작가에 대해 소개하는 리뷰가 들어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라진 대륙 편은 유일하게 소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리뷰가 아닌 편집자의 소개글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인 즉슨, 따분하거나 심심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나요? 특별히 계획한 게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탐정이 되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사건이 생기면 경찰 아저씨에게 부탁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이 세상에는 경찰이 수십 년 걸려도 밝혀내지 못할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중간 내용은 이제 뭐 각 파트별 내용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우리 함께 탐정이 되어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출발해 볼까요? 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 몇 년이고 저게 20
25년? 27년? 하여튼 그 정도 전에 읽은 한 문장. 그렇다면 탐정이 되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한마디가 제 뇌리에 꽂혔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음모론, 미스테리를 파헤치는 개시 탐정의 등장이 예고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오릅니다. 여하튼 예나 지금이나 공부하기 싫어하고 뭔가 재미져 보이는 일들만 찾아다니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만금만 파고 앉아 있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신 어머니의 무수한 등짝 스매싱 끝에 정금처럼 단련된 개시 탐정이 탄생했습니다. 게다가 면허증 있는 탐정. 저 성공한 매니아예요. 1960년대 이미 지구인이 달에 착륙하는 세상이 됐어요. 화성까지 탐사선을 보냈는데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다 알지 못하는 게 한계이기도 합니다. 늘상 여름마다 붐비는 바다만 해도 11,000m까지가 가장 깊이 내려간 것이고 그 이하로는 살펴본 예가 없을 뿐더러 우리가 당연히 둥글고 공 모양처럼 우주 공간에 떠 있다고 생각한 이 지구 모양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혹자는 지구가 평평한 원반처럼 생겼다는 지구 평면설을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천체망원경이나 우주 탐사가 시행되기 전에야 뭐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말이 되겠지만 이미 우리 과학기술이 지구에 앉아서 망원경으로 행성을 탐사하고 더러는 우주선을 날리거나 인공위성을 보내서 우주 밖에서 지구의 모습을 촬영하는 수준에 이르렀잖아요. 지구가 공 모양으로 둥글게 생긴 구형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요. 짜잔. 헌데 요 지구 평면설 신봉자들은 둥근 지구의 모양이 앞에서 찍은 것이고 여전히 뒤는 평평하다고 믿는데 아유 진짜. 한마디로 지구 평면설, 즉 지구 평평설은 옛날 사람들이 땅은 평평하고 땅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을 유식하게 표현한 겁니다. 보세요. 대략 이런 식으로요. 영화 캐리비안 해적에서도 바로 이런 세계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끝에서라는 편을 보면 가다가 훅 떨어지잖아 배가. 그 옛날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 옛날 분들이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피타고라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 학자들도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BC 240년에 지구의 둘레를 계산해낸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수학자도 있었습니다. 중세 학자들도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했어요. 지동설, 천동설에 관해 지구는 둥글다는 전제는 똑같았습니다. 무려 조선시대에도 1427년에 천문학자 이순지가 월식의 그림자를 관찰하여 지구 구형론과 지동설을 밝혀내기도 했거든요. 본 개시탐정이 앞에서 적은 지구는 평평해서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생각은 1828년에 미국 작가인 워싱턴 어빙이 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삶과 항해라는 책에서 콜럼버스를 근대적 지식인 내지 선구자로 높이고 그를 반대하는 당대 기득권층을 무지몽매한 무식쟁이로 까기 위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거짓 묘사를 한 것이고 이것이 정설로 잘못 인식되어 교과서까지 실려서 현재까지 전해져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매니아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이들의 근거는 지식인들은 알면서 부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사에 속고 있다. 프리메슨과 일루미나티를 비롯한 엘리트들이 인류를 지배하기 위해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골자입니다. 이 외에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자기들 나름의 근거는 많지만 지구 평면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규명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보이는 별자리가 다른 이유, 멀어져가는 배가 아랫부분부터 시야에서 사라지는 이유, 평지에 서 있는데 멀리 있는 산이 안 보이는 이유, 바다 너머 대륙이 보이지 않는 이유, 함포가 직사무기가 아니라 곡사무기인 이유. 그러니까 지구의 구형으로 휘어짐 때문에 육지에 있는 목표를 바다에 있는 군함이 직사로 조준할 수가 없대요. 태양계의 다른 행성이 죄다 구형인 이유. 그리고 GPS도, 티맵이나 이런 GPS 내비게이션도 지구가 구형이라는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나오는 지구 평평설의 근거라는 것들 엄밀히 따지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에 대한 지엽적인 반박이지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아니라는 거. 치명적 오류. 물론 그 반박이란 것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우연이라는 게 함정입니다. 결국
지구 평평설이란 건 1800년대 한 작가의 허구적인 서술에서 비롯된 낭설을 너무 진지하게 믿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 지금도 이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 더럽게 많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깨어있다는 기독교인들 중에 더럽게 많아 진짜. 아, 왜 이래 정말. 어? 신앙과 뇌를 바꿔 쳐먹었나? 이 지구 평면설은 18세기 사무엘 로버텀 1816년생이고 1884년까지 살았대. 그 인간으로부터 시작돼서 현재까지 약 100년하고 수십 년, 꽤 유서 깊은 유사과학이라 쓰고 후루쿠 사이비라고 읽어요. 하지만 이보다 좀 더 깊이 있고 오랫동안 정설로 여겨져 왔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지의 남방 대륙설입니다. 무려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때부터 거슬러 올라간 이 설은 대항해 시대 이전 유럽인들에게 절정에 달했어요. 요약하면 대륙들이 다들 적도 이북의 북반구에 몰려 있어서 지구의 균형이 안 맞다. 허니 적도 이남의 남반구에도 이와 비슷한 크기의 대륙이 있지 않겠어? 라는 견해입니다. 보세요. 짜잔. 보시면 남쪽에도 뭔가 대륙이 쫙 있죠. 대강 동양 지도든 서양 지도든 그러니까 옆에 다른 하나는 영어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한자로 적혀 있죠. 대략 이런 식으로 당대 유럽인들이 만든 지도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을 그린 후 태평양 아랫단에 미지의 남방 대륙을 그려 넣었습니다. 지구 평설은 100년이 좀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00년 정도가 아니라 무려 2300년이 넘은 유서 깊은 정도가 아니라 인류 역사와 그 맥을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무지막지한 미지의 남방 대륙설은 대항해 시대 유럽인들의 야망과 열정에 불을 싸질러 버렸어. 마침내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남태평양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혹시나 실수로 찾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대륙을 향한 출사표가 이어졌죠. 그리고 오랜 시간의 탐사 끝에 내려진 결론은 미지의 초거대 남방 대륙이 아닌 초거대 바다인 태평양의 실체였고, 미지의 남방 대륙 탐사 결과 찾아낸 땅은 물론 그 땅은 물론 이제 섬치고는 컸는데 대륙이라 하기에는 작았어. 하지만 일단 뭐 찾기는 찾았잖아요. 그 땅에 미지의 남방 대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단어의 라틴어 표기인 테라 아우스트랄리스 인코그니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스트랄리스에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유래됐습니다. 현 호주의 국명이 됐죠. 그리고 호주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바다 자체를 또 하나의 대륙으로 인정하여 대양주라 명명했고, 이것의 영어 표기인 오세아니아가 5대양 6대주에 포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호주가 발견된 시점에서 미지의 남방대륙 탐사는 끝난 거나 다름없었는데, 그래도 2% 아쉬워한 후배 탐험가들에 의해 탐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네버 스탑. 마침내 그 열정이 빛을 발하여 호주 대륙의 곱절 이상이 되는 거대한 또 하나의 대륙인 남극 대륙이 발견되기에 이르렀고, 비록 호주와 남극 대륙 다 합쳐도 원래 상상했던 미지의 남방 대륙 크기의 반토막도 안 되지만서도 아직도 남극 대부분이 미스테리에 쌓여 있으니만큼 미지의 남방 대륙설은 오늘날까지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신비로운 학설입니다. 이 미지의 남방 대륙설과 함께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 2300년, 이것도 비슷해. 살아 숨쉬며 인류의 가슴에 또 한 번 불을 싸질렀던 또 하나의 대륙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번 시리즈의 타이틀인 아틀란티스 대륙설입니다. 아, 딱 이까지가 프롤로그고 이제부터 본론이야. 예? 근데 사실 오늘 내용은 이 지구 평평하고 미지의 남방 대륙설이 좀 주긴 합니다. 사실 본 게시 탐정이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었던 사라진 대륙 그 책의 무와 아틀란티스 편을 너무 관심 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재밌게 보던 만화 영화인 코난 때문이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야 코난이라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 날이 궁금한 명탐정 코난 정도나 생각하고 에도가와 코난을 생각하겠지. 꽤 연차 있으신 분들이나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코난이라면은 달려라 코난, 미래소년 코난, 우리들의 코난, 푸른 바다 저 멀리 넘실거리는 코난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딱
제 시대의 아이들은 정의의 용사 코난을 떠올렸습니다. 보세요. 정의의 용사 코난 코난, 무적의 용사 코난 코난, 이걸 떠올렸다니까. 우락부락한 근육질 마초 전사인 주인공이 온갖 고대의 괴물들과 마법사들과 맞서 싸우고 나라를 구하고 마을도 구하고 여자도 구하고 모험을 하는 어드벤처만 아닌 코난은 당시 초등학생들 치고 안 본 애들이 없었어요. 특히 김국한 씨가 시원스럽게 열창하는 주제가는 외우지 않는 소년들이 드물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아직까지도 외우고 있는 그 코난의 주제가에서 중간에 뭐다? 자막에는 아틀란티스라고 나오는데 이거 아마 오타 같아. 아틀란티스 방패는 적의 공격 막아낸다 라는 대목이었어. 그래서 제가 사라진 대륙 책을 보면서 아틀란티스? 이거 코난이 들고 다니던 방패 이름인데? 라고 떠올렸던 겁니다. 급속도로 제가 관심을 가졌거든. 그러면서 속으로 코난이 모험하던 저 시대가 그 무대륙과 아틀란티스 대륙이 있을 때였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어요. 1932년에 소설 코난 사가가 나왔을 때, 이거 국내에는 잘 안 알려진 판타지 그 세계관입니다. 저는 읽어봤지 당연히. 제 휴대폰에 전자책으로 잘 들어있어요. 이 코난 모험의 세계관, 이 작가가 설정한 세계관이 현재 지구 모양이 갖춰지기 전에 가상시대인 하이보리아 시대입니다. 아틀란티스 대륙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연대와 겹쳐요. 극 중에서의 설정이. 저 참 쩔죠? 그렇게 어린 시절 잠깐 관심을 가졌다가 학교를 다니고 학업과 기타 다른 일들에 치여 서서히 잊혀져 가다가 또다시 제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2003년에 가수 보아가 부른 아틀란티스 소녀라는 노래였습니다. 보세요. 웬 인디언처럼 하고 나가지고 있잖아. 영어 제목은 아틀란티스 프린세스, 즉 아틀란티스 공주입니다. 이 노래는 저 먼 바다 끝에 무엇이 있을까로 시작해서 검은 밤하늘에 밝게 빛나던 별들 가운데 내가 태어난 거 있을까? 나는 지구인가 다른 곳에서 내려온 거라 믿고 싶기도 하다 하는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시적 화자의 독백을 담은 인기가요인데, 그 순간 본 게시탐정은 오래 잊고 있었던 아틀란티스 대륙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불붙듯 치솟아 올랐어. 이 작사가 태훈이라는 작사가가 이 가사를 썼는데요. 이분이 뭔가 아는 양반이야. 이 시적 화자인 아틀란티스 소녀가 이제 나는 지구인과 다른 별에서 내려온 것 같아 생각하는데, 실제로 외계인과 접촉한 사람들은 그 외계인으로부터 아틀란티스가 외계 문명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거의 10중 9반이 듣고 오거든요. 이건 제가 다음편에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우연히 지하철에서 승강장 부근에 떨어진 책을 한 권 주웠는데, 그 책은 무려 1985년에 나온 학생과학교육문고 73편 아틀란티스였습니다. 짜잔! 본 게시탐정은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싶어서 이때부터 아틀란티스 대륙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 그 허와실은 무엇일까?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